한지로가 기억의 유전을 통해 요리이치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주들은 여전히 무단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셀 때 최강 전력이 모두 모였다고 할지라도 압도적인 무잔의 힘에 밀리고 있었죠. 그는 계속해서 속도를 올리며 주들을 압도했고 그의 속도의 교매에는 내비치는 세계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들 중 가장 먼저 이탈하게 된 자는 감으로 운 좋게 무잔의 공격을 피하고 있던 카로즈 미칠이었죠. 그녀는 분명 피했다고 생각한 공격에 맞았고 이에 오바나이가 미치리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그 틈을 다른 주들이 만들어주었죠. 오바나이는 다른 대원들에게 미치리를 맡기며 유시로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게끔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미치리는 자신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더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이에 오바나이가 충분히 잘했다며 그녀를 다독인 뒤 등을 보였는데 그를 향해 미치리는 눈물을 보이며 자신도 가겠다고 이젠 아무도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며 애원했습니다. 미치리가 보이는 책임감 그리고 선량함과 다정함. 이때 오바나이는 미치리를 두고 떠나며 생각합니다. 혈기 같은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지 않고 넘어갔을까. 만약 너와 아무 일 없는 일상에서 만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는 무리라고 생각했고 그때 오바나이의 입을 감싼 붕대가 풀어지며 쭉 찢어진 그의 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가 현생에서는 미치리와 함께하는 것이 자신에겐 무리이고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스스로 꺼렸던 이유가 밝혀지죠. 오바나이는 자신이 미치리의 곁에 있으려면 일단 한번 죽어서 더러운 피가 흐르는 이 육체를 통째로 갈아채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오바나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죽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워온 일족에 더러운 피를 이은 더러운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탈한 돈으로 저택을 짓고 밥을 먹고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사치를 부리는 수치를 수치라고 여기지 않는 욕심쟁이 오바나이는 자신의 일족을 허세덩어리만 모인 추한 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나이도 그런 짓을 저지른 인간은 아니었고 오히려 그는 피해자였죠. 이후로 오바나이의 일족은 여인들만 태어나는 집안이었는데 오바나이는 드물게 370년 만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계속 저택 감옥에 들어가 있었고 그와 피를 나눈 가족은 그를 애지중지 보살피며 많은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바나이가 12살이 되었을 무렵 알게 되는데 그는 감옥에서 끌려나와 카시오페아가 아닌 하반신이 뱀처럼 생긴 여자 혈귀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혈귀는 갓난아기를 즐겨 먹었고 오바나이의 일족은 자신들이 낳은 아기를 산 제물로 바치는 대신 뱀 혈귀가 사람을 죽여 빼앗은 금품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나이는 드물게 태어난 아들인데다 특이한 눈을 갖고 있어서 뱀 혈귀가 몹시 맘에 들어했고 성장해서 잡아먹을 양이 늘어날 때까지 12살이 되었을 때까지 살려둔 것이었습니다. 뱀 혈귀는 조금 더 키워서 잡아먹을 생각으로 오바나이를 더 살려두기도 했고 대신에 자신의 입모양과 똑같이 만들어야겠다며 오바나이의 입을 찢고 쏟아지는 피를 대접해 받아 마셨습니다. 이후 감옥으로 돌아간 오바나이는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는 것만을 생각했고 훔친 비냐로 나무창살을 매일매일 깎았습니다. 행여 들킬까봐 벌벌 떨었고 그의 심령은 닫아갔죠.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길을 잃고 들어온 뱀 카부라 마루만이 신뢰할 수 있는 생물이었습니다. 곧 오바나이는 도망치는 데 성공했고 중간에 뱀 혈귀에게 따라잡혔지만 아슬아슬한 찰나 당시의 염주가 구해주었습니다. 그는 오바나이와 살아남은 사촌 누이를 만나게 해주었는데 그녀는 다짜고짜 오바나이를 미치며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망치는 바람에 모두 50명이 죽임을 당했다며 산재물 주제에 얌전히 잡아먹혔어야 했다고 말이죠.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정당성 따윈 태클만큼도 없다고 오바나이는 생각했지만 그런데도 그런 사촌 노우의 욕설에 오바나이는 자신의 마음이 깊이 도려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망치면 친족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고 싶어 도망쳤고 쓰레기 같은 일족에서 태어난 자신도 쓰레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기 혐오에 시달리며 짊어진 업이 크다고 생각해 평범한 삶은 살아갈 수 없었고 그런 분노와 원망을 혈귀에게 쏟아내며 기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면 조금이나마 자신이 나은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끼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죠. 그는 자신이 도망쳐서 죽게 된 50명의 일족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갔지만 그런 무거움을 느끼는 오바나이와 달리 살아남았던 사촌 누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후에 오바나이는 사촌 누이가 걱정되어 그녀의 소식을 알아보았는데 일족의 더러운 짓을 일궈낸 남겨진 재산으로 결혼하여 그 저택에서 아이도 낳고 풍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바나이는 그런 사실이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행복하지 말란 것은 아니지만 그 재산이 어떻게 보인 건지 자신의 핏줄 따윈 상관없다는 듯
호사스러운 생활을 이어가는 사촌의 뻔뻔함이 부럽기도 했고 무섭게도 보이기도 했죠. 그런 과거 탓에 여성에 대한 공포나 혐오감으로 그는 여성을 싫어했고 귀살대에 들어오는 여성은 그 경위나 각오도 가슴 아프고 불쌍해서 혈육들과는 또 다른 의미로 싫어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리사욕에 물든 이기적인 자신의 혈육과 자기 혐오로 가득한 어두운 자신과는 다른 영양하고 솔직한 눈부시게 빛나는 선량한 미치리를 알게 되어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오바나이는 자신이 미치리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그녀에게 선뜻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었고 만약 무잔을 쓰러뜨리고 혈기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다시 인간인 채로 태어난다면 그땐 꼭 미치리를 좋아한다고 고백하고자 결심합니다. 한편 카쿠시의 고토가 있는 곳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시가지에서 벌어진 무장과의 전투로 카쿠시들은 지하 침반이 일어났다고 둘러대며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붕괴된 건물 잔해 사이에서 타마유의 고양이 차차마루가 나타나 어딘가로 향했죠. 그리고 무장과의 싸움엔 오바나이가 다시 참전한 상태, 즉각 재생하는 무잔에 맞서 참격과 동시에 걸어차 절단면을 떼어놓는다는 임시방편의 대응 방법을 시도했으나 그마저도 볼 수 있는 시간은 눈 한 번 깜빡일 정도의 차이나였고 게다가 무잔의 촉수에 붙어있는 잎들의 들숨이 강한 흡인력으로 회피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주들의 체력을 몇 배나 더 소모하게 했습니다. 피했다고 생각한 무잔의 공격에 미츠리가 당한 것도 이 들숨 때문이었죠. 동이 틀 때까지 무잔을 묶어두기 위한 단 1초의 시간을 벌기 위해 귀잘때 전원의 목숨이 내팽개쳐지고 있었고 오바나이는 주들을 감싸다 죽은 동료들의 목숨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찌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각오도 인간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기요는 칼을 쥘 힘조차 남지 않아 일륜들을 빼앗겼죠. 그러나 무방비해진 그를 다른 주들이 도왔고 사네미는 다른 대원의 칼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이에 기요는 다시 물의 호흡을 사용하며 수주로서 부끄럽지 않은 싸움을 하고자 마음을 다잡았지만 무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긴 해도 동태기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14분이나 되며 게다가 그들의 세포가 파괴되고 죽을 때까지 5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 한계를 귀살대 최강 교메이도 느끼고 있었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차차마루가 튀어나왔고 세포 파괴를 막기 위한 혈청을 발사했습니다. 그것은 타마요가 준비한 것이었고 일시적인 증상 완화였지만 그래도 주들은 무장과 다시 싸워갈 힘을 낼 수 있었죠. 무자는 그런 귀살대의 발버둥에 분노하며 광범위한 공격을 이어나갔고 이때 오바나이는 누구보다도 싸움 성과를 올리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좀 더 효과적인 공격을 가할 방법을 찾습니다. 살기 위해 비녀보다 무거운 물건은 들어본 적도 없는 힘없는 손으로도 비녀 하나로 저택 감옥의 두꺼운 격자를 파괴했던 것처럼 생물은 위기의 순간 폭발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오바나이는 알고 있었고 까마귀로부터 보고받았던 도키토를 떠올리며 혁도를 만드는 방법은 칼의 색과 상관없이 칼을 쥔 악력에 의한 온도 상승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즉 혁도는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생명의 한계를 넘기 직전까지 갔을 때 죽음의 문턱에 자신을 몰아넣을 정도의 악력이 있어야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혁도가 패시브인 요리이치는 신의 능력을 받았다고 여겨질 만큼 대단한 것이었고 자력으로 혁도를 만드는 것은 주례조차도 어려운 것이었죠. 그렇기에 오바나이는 붉어지는 검신을 보며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신을 붉게 만들긴 했지만 자신의 모든 힘을 악력에 쏟아부은 나머지 산소 결핍에 빠져 실신할 상태에 이르렀죠. 그나마 교메이, 사네미, 기유, 오바나이 4명이 무잔을 상대하며 그의 공략을 분산시켰기에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며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한 명이 빠지게 되면 전황이 급속도로 무너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불가항력의 상태의 오바나이에게 무잔의 공략이 향했고 오바나이는 미츠리의 목까지 싸우고자 했지만 손 이외에 다른 감각들이 다 날아가 버렸음을 느끼며 자신의 끝을 직감했죠. 기유가 도우려 했으나 이미 늦은 상황. 그러나 곧 기유는 하늘로 떠오른 오바나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무잔에 공격했지만 오바나이는 비정상적인 궤도의 움직임을 보이며 공격을 피했죠. 그때 무잔의 팔에 깎여나간 듯한 절단면이 형성되며 잘려나갔고 무잔은 이 공격이 주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공격이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모습,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통해 3명이 모습을 숨기고 있다고 느꼈고 이를 눈치챈 무잔이 공격을 가했는데 그들의 정체는 유시로의 혈기술로 모습을 숨긴 제니츠와 이노스케, 카나오였습니다. 그들이 잠깐 벌어준 틈은 오바나이가 산소 결핍 상태에서 빠져나오기엔 충분했고 곧 그의 혁도가 무잔의 팔을 베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혁도의 배인 무잔의 팔이 재생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어서 탄지로의 동기 3인방이 다시 유시로의 부적으로 몸을 숨기고 재차 공격을 가하며 오바나이와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요메이도 자신의 철구와 도끼를 부딪혀 붉게 물들인 뒤 공격합니다. 또 사네미는 기우와 검을 부딪히는 것으로 혁도를 만들어냈죠. 이때가 동틀 때까지 남은 시간 1시간 3분이었습니다. 이번 화 내용의 중점은 오바나이의 과거였는데요. 규메레카나는 주들의 과거나 혈귀의 과거를 통해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일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바나이의 과거는 사치와 향락을 입삼고 수치를 모르는 여성에 대한 비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여성과 오바나이가 좋아하는 미치리를 대비시키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와비위키로 다룰 예정이니 구독 눌러두시면 후에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화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